자,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외과 구은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소아외과 구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외과 중에서 소아외과하면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접하기 힘든 분야이기도 합니다. 생소한 느낌도 드는데 소아과와는 다른 거죠? 네, 소아과랑 다릅니다. 네. 정체성은 외과이고요. 네. 수술을 통해서 주로 환자를 치료하는 외과의 한 전문 분과가 되겠습니다. 주로 신생아부터 소아청소년기 어린 아이들에서 수술이 필요할 때 저희 과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소아외과 분과 전문의가 약 4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어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40분 중에 오늘 저희가 한 분을 뵙고 있는 거네요. 귀한 분을 또 모셨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은 아이들이 딱 보는 순간 약간 마음에 안정감을 느낄 만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은 뭐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일 것 같아요. 네, 몸의 맞습니다. 구조도 구조도 다르고 그만큼 좀 섬세한 손기술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소아외과만의 또 특징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몸집이 작기 때문에 장기의 크기도 현저하게 작고 그런 작은 장기들을 수술함에 있어서 섬세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단지 어떤 기술의 차이 아니면 장기의 크기의 차이라기보다요. 만약에 어떤 한 60대 환자분이 암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20년 동안 재발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술이 잘 됐구나. 20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아외과에서는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째에 수술을 받았는데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 그러면 그 아이는 20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앞으로 많은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소아외과 의사는 한 아이의 인생을 좀 더 고민하는, 네. 그리고 조금 더 그 아이의 인생에 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견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아에게 수술이 필요한 질환, 소아외과 질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질환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중에서도 오늘은 어떤 질환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눌 건지 미리 좀 알려주시죠. 네, 소아외과에서 다루는 질환의 범위는 정말 광범위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정상적인 구조물이지만 아이가 출생 이후에는 없어져야 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출생 이후에 남아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또는 특히 소아관의 발생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식도의 일부가 없다든가 장의 일부가 없다거나 또는 항문이 막혀서 태어난다던가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복통 특히 아이들 배 아파, 엄마 나 배 아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그렇게 배가 아픈 아이들 중에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 충수염 또 그리고 장중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충수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맹장염인데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맹장염이 잘못된 명칭이란 걸 몰랐거든요. 네. 충수돌기염, 좀 낯설어요. 네, 네. 친밀감도 좀 없고요. 네, 네. 이 개념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저도 환자분들께 설명 드릴 때 그냥 맹장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정확히는 충수염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온 건데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와. 네, 네. 귀여워요. 네. 어머.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음식이 지나가게 됩니다. 네. 입에서부터 식도,
식도를 통해서 지나가고 그리고 위 이렇게 이제 큰 주머니 위를 지나서 소장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소장을 지나고 나면 이제 대장이 시작됩니다. 오. 네. 대장은 역시 크네요. 네. 대장이네요. 네. 빨간색으로 시작되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다 대장인데요. 대장은 부분마다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대장이 시작하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주머니 같이 막혀 있는 이 장을 맹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행대장, 횡행대장, 그다음에 하행대장, S결장, 그다음에 직장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장이 끝나고 대장이 시작하는 이 부분 맹장에서 이렇게 꼬리같이 달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할 때는 요 꼬리처럼 생긴 벌레같이 생긴 이 부분의 이름이 충수입니다. 네. 한문으로는 저도 찾아봤는데요. 벌레 충자에 드리울 숫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벌레처럼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장기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충수에 염증이 생긴 것을 충수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기로는 그냥 맹장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충수염이 많이 진행이 되면 충수에서 맹장으로 염증이 2차적으로 파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수염에서 2차적으로 맹장에 같이 염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와, 근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 오신 걸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고 맞아요. 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성인들도 사실 충수염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아,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아 청소년기에서 급성 맹장염은 이게 좀 흔한 편인지 궁금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외과에서 하는 응급수술 중에 가장 흔한 수술이 바로 충수염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른일 경우에 어른이 아니라 그냥 전 이제 연령층에서 대략 한 7에서 10% 정도가 일생 동안에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한 칸에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중에서 한 7분 내지 10명 정도는 맹장 수술을 받았겠구나.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았겠구나라고 오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서는 주 호발 연령이 만 10세에서 30세 이 사이가 됩니다. 좀 젊은 층이 되겠죠. 네. 그리고 특히 아이들에서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령기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한 2, 3, 4학년 이런 친구들한테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염, 충수염 하면은 그 심한 복통이 떠오르거든요. 이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배가 아프고 네. 먹기가 싫습니다. 네. 외과 의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배고픈 충수염은 잘 없다라고 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일단 배는 아픈데 뭔가 잘 먹는다, 계속 뭔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충수염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네. 식욕이 없고 모호한 복통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정확하게 아픈지 모르겠는데 일단 배는 좀 불편하고 그래서 밥은 더 먹기 싫고 이런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충수돌기염 때는 오른쪽 아랫배니까 아이들이 네. 엄마 표현 잘 못해서 나 여기 아파 밑에 네. 아파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네. 모호하다 잘 모르겠다. 저도 모호해지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병의 경과가 좀 더 진행을 하면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고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특히 소아들에게서는 딱 오른쪽 아랫배가 이렇게 아픈 경우보다는 배 전체가 아프거나 아니면 명치 주변 또는 배꼽 주변 그냥 배가 아파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여기서 추가 질문이요. 네. 왜 우리 소아들은 오른쪽 아랫배가 이렇게
그렇게 탁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예,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오른쪽 아랫배가 딱 아프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 모호한 전체적인 통증으로 시작을 하다가 염증이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 조금 큰 아이들 특히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서는 오른쪽이 좀 더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배가 아프긴 한데 또 견딜만 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별거 아니겠지 싶어서 병원을 안 찾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평소에 좀 배앓이를 자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다 말겠지 하고 병원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병원에 갔더라도 사실 이 배 아픈 증상이 어떤 질환을 딱 특정해서 나타내는 증상이라기보다 정말 좀 모호하게 그냥 배가 아픈 경우들도 많아서 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받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소아 충수돌기염의 증상은 일단은 뭐 배고픈 충수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식욕부진해, 네. 설사해, 설사. 장염 이러다 보니까 병원 가기를 미루다가 막상 병원에 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좀 모호한 통증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 아랫배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는 특별히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진 않더라도 그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 시간 경과라는 건 대략 한 2, 3일 정도 경과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상간에 갑작스럽게 배가 많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고열이 난다던가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이 나거나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그런 경우에는 천공, 즉 맹장이 터지는, 충수가 터지는 천공성 충수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급한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꼼꼼하게 진료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수염의 진단, 급성 충수염 어떻게 진단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다른 1차 의원이나 2차 의료기관을 거쳐서 대학병원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환자의 어떤 증상만 들어도 충수염일 수 있겠구나를 의심을 해보기가 좀 쉬운 입장이기는 합니다. 네. 진단은 환자의 증상,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시작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진찰했을 때 진찰 소견, 배를 눌러봤을 때 아프고 또는 눌렀던 손을 뗄 때 아픈 이런 압통, 반발통이 있는지를 이제 진찰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 초음파, 아이들한테서는 초음파가 가장 안전한 검사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서 충수가 부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가 용이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어서 CT를 통해서도 많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이렇게 CT 찍을 때는 제가 알기로 방사선 뭐랄까요, 좀 노출 수위가 낮은 네. 저설량이잖아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방사선은 방사선이니까 네. 혹여나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 미칠까 봐 저는 좀 걱정되거든요. 네.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CT 찍어도 괜찮은가요? 우리 아이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많이 찍어 보셨죠? 이렇게 건강검진 할 때 이렇게 가슴 사진이나 배 사진 엑스레이 찍어 보셨을 텐데 그렇게 찍는 엑스레이를 CT는 몸의 단면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의 단면을 여러 장의 CT를 통해서 그 구성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유추해가는 그런 검사 방법인데요. 물론 CT를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찍느냐에 따라서 노출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대략 한 번의 CT를 찍을 때
100장에서 한 300장 정도의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에 이 충수염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CT 검사가 대부분은 일회성이고요. 그리고 또 방사선 노출 정도를 조금 낮춘 저설량 CT를 찍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리고 이 정도의 양으로는 어떤 뭐 큰 방사선 피해를 본다든가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 뭐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에게 수술을 시키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맹장염의 경우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술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지, 혹시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수술을 하지 않고 항생제를 써서 이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그랬더니 또 괜찮네? 이런 연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 가기가 용이하지 않은 환경이 되다 보니 그래서 더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항생제로 치료를 1차적으로 하고 또 조금 시간을 버는 그러한 개념들의 치료가 있는데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들을 보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수술로 염증이 있는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가 제일 우선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만 맹장이 터져서 충수염이 이렇게 천공성 충수염으로 진행이 되어서 충수 주변에 농양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름집이 생겨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주변 장기들에게도 염증이 많이 파급이 되어 있어서 충수 절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고름집이 생겨 있는 부분에 배액관을 삽입해서 고름을 배농시켜주고 한 2, 3개월 후에 충수 절제를 하는 그러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술적 치료가 가장 이제 우선이 되는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소아외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질환이 장중첩증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말 그대로 장이 뭐 꼬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장이 중첩된다라는 건데요. 예. 뭔가 네. 가져오셨어요. 아, 또 준비를 하셨나요? 네. 장인가요? 수제인가요? 네. 우리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원통의 장기가 중첩된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예. 그리고 소매가 말려 들어가듯이 네. 요렇게 이제 말려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입에서 가까운 쪽을 근위부라고 하고요. 네. 항문에서 가까운 쪽을 원위부라고 하는데 네. 근위부장이 원위부장으로 함입되어서 말려 들어가는 질병을 장중첩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뭔가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장중첩증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막 보채다가 딸기잼 같은 변을 보더라. 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걸 보면 우리 아이 부모님도 너무 놀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개 호발 연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충수염보다는 훨씬 더 어린 아이들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대략 3개월에서 3세, 만 3개월에서 3세 아이들에게서 주로 많고 대부분은 한 6개월 전후의 아이들이 많이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연히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계속 칭얼칭얼하고 맘마도 안 먹고 네, 하루 종일 엄마를 보채고 칭얼거리다가 응가를 했는데 딸기잼 같은 몽글몽글하면서 뭔가 피가 섞인 것 같은 그런 혈변을 보거나 아니면 정말 다량의 혈변을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뻘겋게 이렇게 이제 좀 시뻘겋다기보다는 좀 시커먼 벌건 그런 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생기는 병인 만큼 빨리 좀 진단하고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장 중첩증의 진단은 어떻게 내리고 치료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환자의 증상이 정말 중요하고 시작된 시기 또 아이가 잘 못 먹고 보채고 혈변을 보고 또는 구토를 하고 이러한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첩증에서는 가장 중요한 진단이 조영제를 통한 조영제 관장이라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항문을 통해서 조영제가 섞인 액체를 관장을 해가지고 장에 막힌 부분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 방법은 진단 방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렇게 말려 들어간 장에 조영제라는 약이 섞인 액체, 보통 이제 조영제를 같이 섞은 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항문을 통해서 조영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말려 있던 장을 밀어내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는 대략 한 80% 정도에서 성공률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비수술적인 영상 시술을 통해서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약 10% 정도에서는 하루 사이에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수술을 통해서는 아까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장을 이렇게 빼주는 네,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수술하다가 또 괴사가 심한 부분은 좀 이렇게 절제하는 절제술도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이 한창 자라나고 있는데 교수님, 장이 일부가 절제가 되면 혹시나 합병증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자라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제가 걱정이 너무 많죠. 네, 당연히 어때요? 걱정하실 수 있는 네. 부분일 것 같고요. 이렇게 장이 말려 들어가 있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잘 피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장 세포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장 조직이 썩어가는 괴사가 진행되거나 천공이 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거를 풀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절제하고 다시 이어붙여주는 그러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장 절제와 문합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장 절제와 문합 수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장들이 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들러붙는 장유착이나 장마비와 같은 합병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참 크고 더군다나 그 대상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또 수술은 수술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열어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질환을 마주했을 때 특히 충수염이나 장중첩증은 사실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질환들을 마주하게 되셨을 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당연히 부담은 되시겠지만 또 잘 치료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외과 구은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